자, ROG 특유의 부팅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이 제품은 폼팩터만 보면 UMPC의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ASUS ROG 노하우가 접목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용성은 G13과 같은 게이밍 태블릿의 느낌이 강합니다. 디스플레이, 스피커, 펜 소음 등 전체적인 완성도는 탁월한 수준이지만 다소 가도기적인 부분이 엿보이기 때문에 초기 불량 테스트와 필수 설정을 통한 최적화 작업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초기 불량 테스트. 이 제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 불량화소 테스트입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monitor.co.kr에 들어가면 불량화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이 실행된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색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컨트롤러 테스트입니다. UMPC 같은 경우 노트북, 태블릿과 달리 물리 버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면부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아날로그 스틱입니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 뭔가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소음 같은 게 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겟을 고정으로 지정을 할 때 이와 같은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좌측에 있는 패드, 우측에 있는 ABXY 버튼, 트리거 범퍼까지 한 번씩 눌러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볼륨 버튼, 전원 버튼 이것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후면에 있는 특수 버튼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불량 하소가 있거나 버튼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AS 센터를 내방해서 불량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교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넉넉하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이 ASUS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전부 다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 화면의 고객 지원 이 부분을 선택하면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필수 항목과 최신이 있는데 각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머리 크레이트 앱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확인을 누른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이 걸쇠 모양 이걸 누르면 이렇게 트레이 아이콘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최신 버전으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엔비디아 지포스 버전의 XG 모바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XG 모바일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설치한 후 최신 드라이버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ROG Ally 같은 약간 가도적인 제품일수록 이런 업데이트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 필수 설정 및 최적화. 첫 번째는 ROG 부팅음 없애기입니다. 먼저 작업 표시줄을 호출해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볼륨 낮추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어드밴스 모드에 들어가면 언어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바꾸면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포스트 로고 구성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포스트 로고 오디오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 안 함으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이걸 눌러주시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OG 특유의 부팅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정숙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커맨더 센터 커스텀하기. 아머리 크레이트 설정, 커맨더 센터 편집.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커맨더 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능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면 녹화, 마이크, 주사율 이런 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치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해상도는 720p, 주사율은 60Hz, LED 밝기 0%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도 좀 어둡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좀 더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컨트롤 모드 커스텀하기. 아머리 크레이트에 들어가서 설정, 컨트롤 모드 구성이 있는데 게임패드 모드와 데스크탑 모드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 구성, L스틱, R스틱, 트리거, 진동, 디테일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ROG Ally 후면에 있는 M1 버튼, M2 버튼의 매핑도 가능합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의 진동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ROG Ally가 UMPC 중에서 진동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는 좀 진동이 약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낮춰서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실시간 모니터 켜기. 게임 구동 시 현재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ROG Ally는 네이티브로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맨드 센터를 먼저 호출한 후 실시간 모니터 이걸 켜주시면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현재 시간, CPU, GPU, APU 와트, FPS, 온도, 배터리 잔량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 창은 메뉴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창 닫기와 같은 터치, 클릭 조작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위치를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내장 컨트롤러 끄기. AMD 라이젠 지온 익스트림 칩이 탑재되어 이렇게 거치형 PC처럼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헤븐 번즈 레더와 같은 특정 게임 같은 경우 게임패드 UI로 강제 표시가 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로 사용을 할 때에는 오히려 불편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장 컨트롤러, 이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내장 그래픽 램 할당하기. AAA급 게임 같은 경우 최적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B램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ROG Ally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4기가 할당되어 있는데 AAA급 게임을 할 때는 4기가 램으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8기가 램 설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XG 모바일 같은 이 GPU에는 B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G 모드로 사용하신 분들은 오히려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는 게 안정적으로 게임 구동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배터리 수명 늘리기. 배터리는 다른 부품과 달리 소모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효율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My ASUS에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전원 및 성능, 배터리 관리 모드,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켜짐으로 해두시면 배터리 충전을 80%로 제한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게임 성능 극대화하기. ROG Ally는 ASUS 게이밍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아머리 크리에이터에서 다양한 작동 모드를 제공합니다. 조용, 성능, 터보, 수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조용에서는 10W, 성능에서는 15W, 터보에서는 30W의 전력이 가해집니다. 배터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가장 무난한 게 15W의 성능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XG 모바일에 연결해서 미니 PC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동 모드를 통해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머리 크리에이터를 호출한 후 설정, 작동 모드, 수동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CPU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SPL은 APU 출력이 계속 유지되는 최대 전력 항목으로 터보 모드와 동일한 30W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SPPT는 APU 출력이 최대 2분 동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제한 항목으로 43W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FPPT는 APU 출력이 최대 10초 동안 유지되는 최대 전력 제한 항목으로 53W까지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팬이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3번 시나리오로 놓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종료 및 부팅 빠르게 하기. ROG Ally는 스펙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16기가 램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소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종료 및 부팅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에 있는 설정에 들어가서 앱을 눌러주신 후 하단에 있는 시작 프로그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팅이 되어서 윈도우에 로그인을 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런처, 메신저 이런 앱들은 무겁기만 무겁고 영양가가 없거든요. 다 해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시작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정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들어가서 전원이라고 치시면 전원 관리 옵션 이게 뜹니다. 왼쪽에 보면 전원 단추 작동 설정 이게 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이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빠른 시작 켜기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체크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시스템 종료 및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글자 및 아이콘 크게 보기. ROG Ally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최상급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500니트의 밝기, 121Hz의 주사율 이런 게 적용이 되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바로 화면 크기가 7인치라는 겁니다. 글자 및 아이콘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윈도우의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디스플레이 여기에 들어가면 배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된 건 150%인데 이걸 175%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좀 눈이 많이 편해지죠? 이렇게 화면 배율을 조절하게 되면 아머리 크리에이트 이와 같은 앱을 실행할 때 깍차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조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해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OG Ally 초기 불량 테스트부터 필수 설정 및 최적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